안녕하세요.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중개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간에 살펴볼 내용들을 네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매도자와 만나기, 즉 매도자와 일을 하는 거. 두 번째로는 매수자와 일하는 거. 세 번째로는 협상의 과정. 네 번째로는 계약 체결. 자, 첫 번째로 매도자 만난다는 것은 매물을 확보하는 일을 말하겠습니다. 즉 어떤 매물을 내가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매물이 확보됐으면 이 매물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매물을 살 매수자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매수자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 세 번째로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협상의 과정, 즉 어떤 상황에서 고객의 요구 조건을 매도자와 매수자를 잘 파악해서 어떻게 협상을 잘 리드해서 계약으로 연결해 낼 것인가. 그래서 네 번째로는 계약 체결.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한 계약 체결을 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계약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해 낼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도자 만나기입니다. 중개라는 것은 많은 매도자를 만나는 것이 중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매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즉 다른 말로 보면 매물을 확보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동산의 상품, 즉 주택이냐, 건물 매매냐, 토지냐, 점포중개냐, 기타 부동산의 매물에 따라서 매물 확보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고, 또 매도자가 달라진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도자를 만나는 것은 직접 대면을 통해서 만나야 된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매물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동산 중개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임장활동입니다. 임장활동은 내가 직접 물건지에서 활동을 통해서 매도자를 직접 찾아서 만나는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상가점포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임장활동이 중요한 역할이고, 또 이 지속적인 임장활동을 통해서 매물이 많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장활동 외에도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고객, 아니면 지인들, 아니면 고객이나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는 고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객들은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고, 부동산 중개 매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가 소그룹 모임이라든가 또 나만의 인맥을 통해서 매도자를 소개받거나 직접 매도자를 만나는 것, 물론 이것 또한 대면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소개를 받는 경우에는 직접 매도자를 직접 만나서 나를 소개하고 정확하게 무엇을 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임장활동과 고객이나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는 것 외에도 기타 매물 의뢰가 있겠습니다. 내가 광고를 통해서 매도자의 매물을 확보할 수도 있고, 또 현수막이라든가 내가 서신을 보내서도 매물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타 방법을 통해서 매물을 접수를 받을 때도 직접 매물을 꼭 답사해서 매도자를 직접 대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매도자를 많이 만나는 것이 많은 매물을 확보하는 방법이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 대면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매도자를 만나서 매물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매물을 확보했을 때 중요한 것은 또 매물 분석입니다. 내가 상품을, 부동산을 중개하기 위해서 매물을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그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도자를 만나는 것은 매도자와 미팅을 하는 거겠죠. 흔히들 전화 상담을 한 후에 약속을 정해서 대면을 합니다. 그래서 꼭 만나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만났으면 현장 답사를 같이 동행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물건을 처음 받을 때 정확하게 현장 안내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는 정확한 매물 정보를 내가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물 정보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훈련이 돼야 되고,
그럼으로써 매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매물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공부상의 서류 확인, 업종에 따라서 물건에 따라서 확인해야 될 서류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습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매물을 파는 데 있어서 결정권자인지 누가 결정을 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끝으로 계약의 조건과 또 가격은 어느 정도 선까지 조정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매물 분석이 끝난 후에 이것을 매물 등록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매물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거나 또 등록된 매물들을 나름대로 ABC 매물로 분류해서 계약이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것, 또 업종별로라든가 가격대별로 그래서 매물을 구분해보고, 또 내가 이 매물 중에서 광고를 통해서 매수자를 찾아야 될 매물들, 그리고 꼭 계약으로 연결을 해야 될 매물들이 있었을 경우에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끝으로는 이제 준비된 매물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거를 내가 할 것이냐, 어떻게 중개를 할 것이냐, 즉 광고 전략을 수립하고, 또 내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공동중개를 통해서 아니면 전속중개를 시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매물 확보가 됐으면 그 다음 단계는 매수자를 만나는 단계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수자는 광고를 통해서 대부분 만나는데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광고 전략이 있겠죠. 생활정보제 광고를 하거나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공동중개를 통해서 하거나 나름대로 이 마케팅의 전략 수립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대부분 광고를 통해서 문의 오신 고객들, 매수자들은 전화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는 많은 정보를 전화로 주는 것보다는 호감을 줘서 고객과 1대1 대면 미팅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대면 미팅을 통해서 기본적인 요구 조건, 기본 요구 조건, 매수자의 기본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상담이 된 후에 이제 현장 안내 물건지로 가겠죠. 그래서 현장 안내할 때 현장 안내의 주의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매물들을 안내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해서 매물을 비교해 줄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물을 비교해서 현장 안내를 하면서 고객이 어떤 매물들을 선호하는지, 고객의 반응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물 중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었을 경우에는 매수 의뢰를 하겠죠. 그래서 매수자가 선정된 매물을 가지고 이제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고, 또 이분이 실질적인 계약 조건이 성립이 됐을 때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자인지 파악하는 단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조건을 정리하고, 이렇게 됐을 때 저희 사무실에서는 내부 상담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노하우가 있으면 혼자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협상하는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어떻게 협상을 하는 게 좋은 것인지를 내부 상담을 통해서 이제 협상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협상 전략은 단계별로 삼각하는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고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매수인의 협상 단계입니다. 매수인이 원하는 계약 조건과 가격, 그 다음에 계약을 하겠다는 확신,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될 단계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매수인의 요구 조건을 가지고 매도인과의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의 요구 조건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전달을 하는 게 유리할 것이냐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수인과 매도인의 협상을 통해서 협상을 이제 하는 단계겠죠. 그래서 조율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매도인의 요구사항, 매수인의 요구사항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기브 앤드 테이크의 전략,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그 다음에 그 협상 조율하는 단계에서 내가 수수료 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상 조율이 끝나고 나면 바로 계약으로 일정을 잡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계약에 따른 필요한 서류들, 그 다음에 언제 계약을 할 것이냐,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누구로 할 것이며 계약 당사자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를 이제 양쪽에다가 확인시켜주고 마지막 단계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계약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특약사항들 같은 것을 잘 점검을 해서 안전한 계약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결국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은 소득을 창출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월급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내 소득은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업입니다. 이게 중개업인데 소득 창출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크게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계약의 가능성, 계약이 가능한 물건을 선정하는 문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 이 물건에 따라서 거래 가액이 달라집니다. 이 거래 가액에 따라서 계약의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또 이 물건을 어떻게 팔 것이냐. 그래서 투자되는 부분, 광고비와 또 기타 투자비가 있을 겁니다. 내가 활동비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 이 매물이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에 어떤 매물은 시간이 짧은 기간에 계약이 되고 어떤 경우는 시간이 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고객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매물과 다양한 고객, 부동산 매물은 다 거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래서 고객에 따라서 달라진다. 부동산은 임자가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계약으로 단계가 더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물건이 팔릴 것이다 안 팔리다 이것은 극히 중개인의 생각이고 고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상황은 언제든지 변하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중개인이고 결정은 결국에는 고객이 하는데 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또 중개인의 역할이라고 보겠습니다. 중개는 비즈니스의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좌측에 보시면 광고비와 투자비를 제가 적어놨는데 이 비즈니스는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투자합니다. 시간을 투자하든 열정을 투자하든 또 물질적인 부분들 광고비를 투자하든 투자 없이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고 또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중개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중개에 대한 비즈니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짧게 전체적으로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